형 요즘 놀라운 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프랑스 그럼 커피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한국 가서 커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 커피가 얼마나 많이 컸냐면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 또 데이터요? 데이터는 언제나 진실을 얘기하니까 1인당 평균 1년에 커피를 몇 잔 마시냐. 그게 전 세계 평균은 160잔이야. 근데 한국의 평균은 367잔이야. 인구 100만당. 커피 전문점 수가 몇 개냐. 미국은 200개가 안 돼. 근데 한국은 1,400개 정도야. 와우.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눈앞에 커피숍 3개는 보여. 그리고 특히 이제 핫한 동네 가면 물레동이나 익선동 이런 데 가면 세 집에 두 집은 커피숍이네. 그리고 커피 수입액이 1조 원이 넘었어. 와.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 진짜. 여러 나라를 가면서 커피를 먹어보면 각 나라마다 커피를 어떻게 내려 먹는지 또 그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미국 커피 하면 스타벅스가 먼저 떠오르지만은 미국 커피는 드립기계 머신으로 내리는 그 커피야. 내가 우리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드립 기계를 가져왔어. 갖고 와서 오. 자, 와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은 물이 욜로 내려와서 이 안에 가루 커피가 있고 필터를 통해서 드립해서 이 주전자로 내려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종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매일 갈죠. 네. 안 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꼭 식당 가면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거 하나 들고 커피를 계속 무한 리필해주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껌 씹으면서 네. More coffee, honey. 이거는 정말 양으로 승부하는 커피. 분수의 분수. 계속 나오는 커피. 미국인들은 이걸 쓰고 이탈리인들의 집에 가면 항상 있는 게 또 있죠. 모카포트. 모카포트. 나 알베가 선물해줬어. 이게 알베가 선물해준 거야. 이게 그거야. 이거는 못하겠더라고. 너무 어렵더라 얘는. 아래다가 물을 집어넣고 필터를 거기다 넣고 커피를 채우면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요거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탈리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갑옷처럼 하나씩 있고 이게 낡을수록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랑 안 맞는 큰 이유가 하나 있어. 인덕션이 안 돼. 제일 내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핸드드립이야. 핸드드립은 커피도 손으로 갈고 형이 웬일? 핸드드립을 할 때 지금 그 기분이 있거든. 이렇게 커피 또르르 떨어질 때서 그 기분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형 커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피잔이 비었네요. 뭐 마실까 우리 커피를? 여러 나라 커피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한국인이 일할 때는 얼죽하니까 아주. 두 잔 맞습니다. 짠! 짠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커피를 마실 때도 건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발전했잖아요. 내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은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병 3개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병을 열면은 인스턴트 가루 커피가 있어. 두 번째 병을 열면은 설탕이 있어. 세 번째 병을 열면은 프림이 있어. 그래서 프림 오랜만에 들어본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 누구는 설탕 2스푼에 프림 1스푼.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조그마한 커피 스푼이라고 부르잖아. 그걸 타니까. 그렇게 마시는 커피를 더 간편하게 마시기 위한 게 믹스 커피잖아. 근데 나 돌아보면은 믹스 커피는 카페인 보충이 아니라 당 보충하는 용도였다는 생각도 들어. 믹스 커피 먹으면 쫙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커피가 아니라 설탕이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이 믹스 커피를 미국에서는 Vacuum Freeze Dried Instant Coffee라고 불러요. 진공 상태에서 건냉동시킨 인스턴트 커피. 되게 복잡한 이름인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었대요. 1860년대에 남북전쟁이 터졌을 때 그 많은 군인들이 캠프를 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다 커피를 어떻게 마시냐. 이게 국가의 엄청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Essence of Coffee라고 하는 조그만 캔을 발명했대요. 미군이. 캔에 굉장히 진한 커피랑 굉장히 진한 연유랑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마실 수 있게 한 게 첫 번째 인스턴트 커피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어쨌든 액체가 있고 캔을 들고 다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연구를 했대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은 가볍게 만들 수가 있을까? 가루화를 시킨 거구나. 가볍게.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이 많이 주둔하게 된 나라들에서 인스턴트 커피가 유행을 확 탔고 그 나라 사람들이 커피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고요. 그렇네.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커피 아이스크림 맛은 이 커피 맛이 아니잖아요. 그렇네. 믹스 커피 맛이네. 그러다가 90년대가 오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커피숍들이 정말 많이 생겼었어. 근데 그때 커피숍들은 이름도 막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굉장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형수님이랑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에서 많이 데이트했지 그때. 많이 데이트했어. 근데 이제 그때 메뉴를 보면은 물론 커피도 있었지만은 크림 완전 올라간 비엔나 커피, 아이스크림에 과일 올라간 커피 파르페. 인스턴트 커피 가루가 집집마다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의 그냥 식재료였던 것 같아요. 야, 커피 좀 뿌려. 그러다가 편의점의 성장과 함께 캔커피가 엄청나게 발달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가 커피 문화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데는 한국은 모든 소비자가 다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건 좋고 내가 돈을 조금 내면은 당연히 퀄리티가 안 좋을 거라는 기대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를 타면 아직도 막 유리창 이렇게 내리고 스틱 시프트고 막 이런 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렴한 차를 사도 비싼 차에 달려있는 기능이 한 80%는 다 달려있게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웬만한 차는 미국 기준으로는 다 풀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은 뭔가를 잘 하려면 느리게 해야 되고 빨리 하는 건 당연히 후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진짜 큰 커피 머신을 사서 2시간 예열한 다음에 미세 조정하고 내리면 맛있겠지만 빨리 내려 먹는 거에서 뭘 기대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체로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형식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맛이 없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 항상 요구하죠. 싸고 빠른데 질 좋은 걸 달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80년대 보면 믹스 커피 타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질 좋은 커피가 딱 나오니까 그냥 이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가 돌아와가지고 사람들 입맛이 높아지니까 저렴하고 빠른데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가 고급화가 되기 시작했어 그때. 대표적인 브랜드가 까누잖아. 나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 상향 평준화의 결과인 것 같아. 그냥 맛있네. 진짜 그렇다. 되게 빨리 만들었는데 꽤 맛있다. 우리 버트남밖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미국식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언제쯤 돼요? 나 기억나. 나 그때 갔었거든 거기를. 99년에 이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들어왔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커피 문화였단 말이야.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를 만드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커피 전문점의 전성시대가 시작됐지.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에 정말 많은 매장들이 있잖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형이 얘기한 그때 딱 그 이후로 한 15년 동안이 한국에서 커피 마시기 진짜 재밌던 시기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커피 장사가 잘 되니까 한국의 바리스타들이 온 나라로 유학을 가서 전 세계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다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호주식 커피다. 나는 뭐 이탈리식 커피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춘추전국 시대가 됐다가 결국 한국인의 취향에 의해서 다 정리가 돼서 아하고 뜨아. 저는 오늘 바닐라 모카 아로 주세요. 저기 오늘의 스페셜 커피 뭔가요?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그래요? 주세요. 승현이 이야기한 그 나라별 커피 문화 차이가 또 어디서 잘 보이냐면은 캡슐 커피에서도 잘 보여. 유럽의 대표적인 캡슐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캡슐 커피는 드립 커피 기반이야. 한국에서 만든 캡슐 커피 기계는 아랑 뜨아 기반이야. 여기 까누 이 기계가. 기계가.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캡슐 커피가 전형적으로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이라고 프린터와 잉크, 게임기와 게임 타이틀 이런 얘들이 많잖아. 그래서 캡슐도 전형적인 그 얘인데 2012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 유럽의 유명한 캡슐 커피 특허가 만료가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 회사들이 그 캡슐을 만들 수 있게 됐어. 소비자들한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열린 거야. 그래서 얘가 유럽 캡슐에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인 거야. 그러네, 똑같이 생겼네. 이건 뭐 많이 봤잖아,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바리스타에서에 들어가는 캡슐은 바리스타 기계 전용이라서 모양이 달라. 이 카누 전용 캡슐은 얘보다 커피량이 거의 2배야. 훨씬 더 진하게 나와서 이게 좋더라고, 되게. 그래, 어차피 물을 탈 걸 아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같아. 대체로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걸 보면은 에스프레소 룽고가 있고. 그치. 룽고는 이미 에스프레소가 뽑힌 다음에도 물을 계속 내리는 거니까 끝에가 이제 쓴맛을 일부러 내는 건데. 맞아.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아메리카노 맛은 아닌 거죠. 맞아. 카누 바리스타를 보면은 에스프레소가 적정량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와.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물량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 나는 그 기능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커피라는 게 유럽에 들어왔을 때 대항해 시대 때 여러 나라로 배를 띄워가지고 어디서까지 내가 커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이국적인 나라 이름이에요. 전부 다 캡슐 이름이.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한국시를 잇는 것 같아. 밝은 정원, 친절한 하늘. 야생의 폭포. 한국 커피 감성이 있네. 그렇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좋아할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들이 커피를 언제 가장 많이 마시냐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일어나자마자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Do you want a cup of joe? 뭐 이런 문화가 있고 유럽인들은 식사 직후에 먹잖아요. 메인 먹고 디저트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시니까 이미 입에 엄청 짜고 달고 이런 게 다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은 좀 이게 세야 이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가장 먼저 커피를 많이 마시냐 그러면 점심이랑 저녁 시간 중간에 약간 출출할 때 간식 타임. 간식 타임에 빵이랑 같이 먹는 커피다 보니까 아메리카노처럼 묽은 거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나는 아메리카노 중에서도 왜 이렇게 R을 좋아할까? 내 생각은 바쁘기 때문에 얘를 빨리 마시는 게 아니라 빨리 사무실 올라가서 옆에 두고 오랫동안 마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커피는 식은 맛이 없잖아. 찬 커피를 옆에 두고 계속 카페인을 몸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링겔이야. 카페인 링겔, 직장인들의. 슬프다. 근데 링겔을 뜨거운 거 꽂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은 한국의 음식이 뜨거운 국물도 많고 매운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음료를 찬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술도 찬 맥주, 찬 소주. 위스키 마셔도 얼음 넣어서 마시는 거 좋아하고. 커피라는 게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대체로 막 추운데 발발 떨면서 그러니까. 들면 뜨거운 그게 우리나라는 국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커피가 미국인들한테는 국물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우리는 국물이 있으니까 차게 마신다. 이거 괜찮다. 그렇지. 왜냐면은 겨울에 술을 마시러 가도 안주는 따뜻한 거 시키고 네. 차가운 소주를 시키잖아. 그게 항상 너무 뜨겁고 뜨거운 맛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차가워져야 되는 것 같아. 오, 인사이트 있는데요. 괜찮았어? 네.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커피 소비량이 많은 유일한 나라 아니에요? 1인당 1년에 500잔이 넘어. 프랑스 사람들이 카페에 왜 가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프랑스 사람들 수다 좋아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카페가 일종의 동네 거실? 가지고 카페에 가면 막 떠들썩 하거든요. 만나가지고 에스프레소를 한 잔 딱 샷을 하고 빈 잔을 앞에 놓고 그냥 계속 떠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카페라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용 사무실? 개인용 독서실일 수도 있고. 대체로 일을 하거나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혼자 앉아있다 보니까 빈잔을 옆에 놓고 앉아있으면 뭔가 창피한 거야.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아메리카노를 넣으면은 양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내가 충분히 카페인을 섭취해도 한 요 정도 남아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 올라가 있어야 약간 자릿세 낸 거 아직 남아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아메리카노 유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맞아.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 중에 뭐 카공족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 하나 시켜놓고 몇 시간 정도 예의인가 부터 시작해서 멀티탭으로 전원 끌어와도 되냐 안 되냐 그런 논란도 많잖아. 근데 또 돌아보면은 내가 20대 때는 카페는 연애하러 가는 데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카페들은 의자도 폭신한 소파 의자였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의자나 책상도 되게 도서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 아니 그 형이 20대 친구들이 연애를 하러 가는 카페를 형이 안 가서 그래. 아 그런가? 우리나라 커피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대중문화 있잖아요. 커피 프린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바리스타 하면은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 뭔가 커피 내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원래 바리스타가 이탈리아 말이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의 바리스타는 대체로 99%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어느 동네에 가나 담배하고 복권 파는 조그만 키오스크들이 있어요. 입구 옆에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고 그 뒤에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담배랑 복권이랑 뭐 지하철표 이런 걸 쫙 팔아요. 그리고 방 끝 쪽에 바가 있고 거기에 큰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고 거기서 대체로 할아버지가 이걸 뽑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카운터 사람이고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 담당이다라 그래서 바리스타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리스타 이미지가 얼마나 센지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마치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것 같은 낭만적인 맛이야. 그래서 카누 바리스타고 저 상품 이름도 얼마 전에 그 유행한 그 유명한 부캐 있잖아요. 카페 오빠 최준.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바리스타의 이미지를 최대한 이제 느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우리나라 카페 감성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연은 그러면 아랑 뚜아 중에 하나만 마셔야 돼.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 난 뜨아. 아, 나도 뜨아. 그러면은 뜨아 한 장 그러니까 걷고 아까부터 나 계속 뚜아 먹고 싶었어. 딥포레스트로 갈게요. 다크 로스팅 여기 보니까 다 7, 9 내가 고른 건 역시 13이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뜨아. 얘는 안에서 템핑을 해줘. 그래서 보면은 캡슐 여기 탁 들어갔지. 이게 기계가 이 역할을 해준 거야. 뒤에서 누르는 거예요? 누른 거야. 그럼 또 딱 형 스타일이네. 이거를 누가 써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데.
외신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커피 유형으로 뽑은 게 얼주가잖아요. 얼주가. 그래서 막 패딩 입고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 사진 나왔는데 그들이 얼주가라면 나는 타뜨아. 타투가 뭐야? 타 죽어도 따뜻한 아메리카. 네가 만든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궁금이 배틀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댓글창에서 나는 얼주가다, 나는 타따다. 본인인 취향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면서 같이 한번 럼블 배틀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MMM에서는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